SNS를 통해서 건강 상식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왜 아프냐 이거죠? 그럼 거기서도 옳고 그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걸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처음엔 모르니까 따라갔겠죠. 1년이고 2년이고 따라 했는데 그래도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빨리 바꾸셔야 되는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유명한 그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말을 할 때 다 그 사람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자, 제가 건물을 졌어요. 빌딩을 졌는데 자, 빌딩을 졌는데 자, 여기는 입구예요. 여기는 뭐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집이라면 여기는 뭐 거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안방, 부엌 뭐 이렇게 나눠줬다 쳐보세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 몸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긴 집이죠. 영혼을 담은 집이니까. 자, 집이에요. 전문가들은 어딜 바라보냐면요. 전문가들은 하나의 입구만 바라보고 아, 입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입구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전문가는 거실만 바라보고 그래 거실은 남향이어야 되고 해가 잘 들어야 되고 막 넓어야 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맞죠? 자, 어느 전문가는 부엌을 쳐다보고 부엌은 서늘해야 돼. 그리고 부엌은 위생적이어야 돼. 부엌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없어요. 그렇지만 아, 거실은 이래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다 내 몸이냐? 거실을 다 통틀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거실 따로, 안방 따로, 들어가는 입구 따로, 화장실 따로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를 우리 몸은 거실처럼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전문가잖아? 수십 년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말이 맞겠지? 그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래, 화장실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많잖아요. 화장실은 물이 많고 오염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온 집안을 다 화장실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곳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겠죠. 우리가 안방을 화장실처럼 관리한다면 되겠어요? 맨날 물 뿌리고 청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요.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간을 쳐다보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위장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맞는 거예요. 내 몸의 수분의 양을 체크한다면 그 사람 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각기 자기 할 일이 다 틀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화 그러면 위장만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장약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위가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나 소화 잘 돼 한 번도 체한 적 없어. 한 번도 난 통증을 느낀 적이 없어. 이러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면 할 말이 딱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샌넨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명현반응이 올 건 뻔한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9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화해야 된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화 잘돼 하는 분한테 너 위에서 이렇게 반응이 올 거야 라는 말을 미리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그래 나한테 이런 반응이 올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을 시에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반품을 받게 되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소화가 뭔지 소화기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야 전문가다운, 그렇지 않으면 보조식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소화는요. 자, 우리 몸은 소화라고 했는데 자 어디부터 들어가요? 입.
입이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데 제 입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제가 입을 벌릴 수가 없어갖고요. 다 분해해서 먹었어요. 자, 입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딱 소비자를 만났을 때 입이 크거나 입술이 두꺼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가 실하게 튼튼하게 태어나신 분이야. 부모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머리에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 아, 입술이 두툼하고 크구나. 그러면 부모로부터 위를 건강하게 타고나신 분이구나. 혹시 부모님들 중에 위 좋으신 분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야. 그럼 아, 우리 엄마가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이래. 그럼 혹시 본인도 위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좋아요. 잘 먹고 잘 체하지도 않고 잘 해요. 그러면 아,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들은 거죠. 아, 부모로부터 위는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근데 입술이 작아, 얇아. 그리고 늘 입술에 껍질이 벗겨져, 각질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위를 허하게 타고나신 분이야. 허하게 타고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늘 열은 나니까 늘 뭐해요? 차가운 걸 먹어요. 냉커피를 먹든지 찬물을 먹든지 주스를 먹든지 늘 먹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예요? 헌혈이죠. 왜 껍질이 왜 벗겨져요? 각질이죠.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벗겨진다라는 건 뭐예요? 열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열이 상승한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아래가 차갑다는 뜻이죠. 그러면 본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헌열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그러면 아, 내가 늘 뜨거워요.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이 많은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 처음부터 제가 소화기관이 어디부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입이에요. 입. 자,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위장으로 가죠. 위에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 직장, 항문. 자, 이렇게 오죠. 이 순서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인데 십이지장도 셋으로 나누죠. 뭐 있어요? 소장. 소장을 나누는 거죠. 자, 소장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자, 십이지장 있고요. 공장 있고요. 회장 있어요. 이렇게 소장은 몇 미터? 6m에서 거의 7m예요. 자, 소장이 6m에서 7m예요. 여기서 던지면 어디까지 가요? 저기 현관 입구까지 가겠죠. 그렇게 긴 소장이 내 안에 이렇게 커벌커벌하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다시 복막염 수술할 때 창자를 다 꺼내죠. 꺼내서 다 세척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집어넣을 때 자리를 잘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먹은 음식이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방귀를 끼면 소화가 됐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그때부터 밥을 주죠. 그래서 이 소장은요, 이렇게 6m에서 7m예요. 이게 우리의 소화기관이에요. 자, 소화기관이야. 자, 소화기관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관 그러면 요것만 생각해요. 위만. 자, 나는 위가 안 좋아. 위가 안 좋은데 변은 잘 넣어. 나는 변은 안 나오는데 위는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위는 나쁜데 사람들이요. 나는 이건 좋은데 이건 나빠. 이건 나쁜데 이건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이쪽이 좋아야 얘가 좋은 거고요. 얘가 좋아야 얘가 좋은 거고, 얘가 좋아야 얘가 좋아지는 거고, 얘가 좋아야 변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나눠서 나는 얘는 나빠, 얘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론 부모로부터 위는 튼실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요.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좋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관리를 못하면 얘도 망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좋은 유전자가 망가지면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게 망가지면요 못 고쳐요. 어려워 고치기가. 왜냐하면 좋은 걸 자기가 이 좋은 거를요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자,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서 또 먹고, 먹고 돌았으면 먹고, 야식하고, 엄청나게 과식하고. 왜? 자기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구마구 먹으면 얘가 무리가 오나요? 안 오나요? 아무리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리가 오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은 강체질일까요? 약체질일까요? 강체질이란 말이에요. 그 강체질들은 나의 아픈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쓰는 거예요. 마구마구 쓰다가 이제 고장이 나면 되돌리려면 힘든 거죠.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입술이 얇거나 작은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아, 나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돼. 아, 나 쟤는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먹으면 안 돼. 조금 먹어야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위가 나쁜 사람이 관리가 들어갔을 때는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몰라요. 자, 나는 위가 약해. 사실 입술이 두껍고 튼튼한 사람은 스스로 관리를 한다면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저처럼 입술이 얇거나 껍질이 각질이 잘 벗겨진다거나 마르거나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 위로 인해서 온갖 병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리하는 거, 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얘네들이 내가 먹은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잘 분해해야 되는데 내 이 아이들이 모든 활동량이 다 틀려요. 틀리거니요. 뭐가 틀리냐면 나오는 산도가 틀려요. 우리 몸은 1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14가지가 있어요. 산도가. 얘는 뭐예요? 가운데가 7이죠. 7이면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산성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죠. 우리 몸은요, 여기에 골고루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돼. 왜냐면 자, 내 입에서 식도 거치는 이 산도들이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려서 똥으로 나올 때까지의 산도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기관마다 다 틀려요. 자, 우리의 몸은요, 몇이 제일 정상이에요? 7.35에서 7.45가 pH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pH라는 건 뭐예요? 피의 산도죠. 피. 우리 혈액의 산도. 이게 중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양자 분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10명 중에 8명은요. 산성 체질이에요. 제가 이렇게 양자 분석기로 사람들 체크해 보면 10명을 검사하면요. 8명에서 9명이 다 산성 체질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7.35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산성 체질은 뭐냐면 곧 암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얘기죠.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건 몸이 차갑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1위로 가게끔 우리 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중립을 지킬 수 있게. 근데 내 입서부터 내 항문까지가 산도가 다 틀려요. 그럼 요거를 지키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는데 요걸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성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몰라요. 꼭 어떤 기계나 아니면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거에 의해서 산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산도 체크하는 용지를 주면서 모두 이제 여자들한테 하나씩을 주면서 화장실 가서 질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질에다 넣었다 빼서 갖고 왔더니 산도가요. 강산이 나온 거예요. 강산. 강한 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강산일까? 그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만 강산일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강산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 유난히 pH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여자들 질도 이렇게 산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자들 질? 자, 질. 우리 질염도 생기고요. 여성들 거기 가려움증도 많이 생기고 염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이게 염증이 생기냐 이거죠, 여성들.
질염이나 질에서 냄새 나거나 질의 산도가 안 맞으면요, 여성들은 이쪽을 통해서도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균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강산이어야 돼. 강산. 강한 산이면 어떤 바이러스나 균이나 들어가서 침투를 못해요. 그 산이 죽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입, 자,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침이죠. 침에 산도도 있죠. 우리가 침으로다가 벌레 물린데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가려움증이 없어지듯이 얘도 산도가 심해요. 산도가 있어요. 침의 산도, 식도의 산도, 위의 산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자, 침의 산도는 대강 몇일까요? 자, 5에서 한 7 정도 된단 말이에요. 위는 2 정도 되고.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다 산성이어야 돼. 산성. 균이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요.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할 때 음식물에 들어오는 균들, 곰팡이 균이나 썩은 거나 상한 것들을 죽이려면 이 위도요, 산이 세야 돼요. 그래서 2야. 2. 1에서 2. 자, 1에서 2예요. 1에서 2. 강산이죠. 엄청 센 거예요. 얘네들은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손가락이요, 익어요. 빨갛게 녹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그래서 이 위로 들어가면 4시간이라는 소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고기 덩어리를 녹인다라는 거예요. 위산이. 그 정도로 세요. 근데 소장으로 내려오면 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소장으로 내려오면 소장의 산도가 몇이냐면 한 7.6이나 뭐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장은 한 8.4나 5 정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산도가 센데 이쪽은 산도가 약해요. 왜요? 중성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자, 산성을 통해서 들어와서 분해되고 균을 잡고 바이러스나 균을 다 잡아서 소장으로 내려올 때는 중성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칼리나 중성이 돼야지. 왜? 소장에는요, 유익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물론 있지만 이 산도에서는요, 유익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장은요, 이렇게 산도가 세지가 않아요. 이거를 지킬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항상성이라고 해요. 이 항상성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병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병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산도를 지키고 있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화가 잘 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대부분이 위장병을 갖고 있어요. 왜요? 왜? 위는 산도가 1에서 2여야 돼요. 1에서 2. 제가 여기 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식사하기 전에 한 컵 정도의 위산이 나와요. 이 한 컵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면요, 손가락이 익어야 돼요. 빨갛게 익어야 돼요. 아주 뭐랄까, 염산처럼 타들어가든가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는 식사하러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죠. 그것도 찬물. 물을 갖다 먹어요. 그럼 한 컵밖에 안 나오는 이 위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밥 먹을 때 목매인다고 국 먹고요. 찌개 국물 퍼먹고요. 먹고 나서 입가심 한다고 물 또 먹고요. 그리고 먹고 나와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또 마셔요. 그쵸? 그럼 얘가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면 pH 2여야 되는데 희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게 pH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관리를 해야 돼. 나름대로 난 잘하고 있어. 뿌리 음식도 먹고 나물 종류도 먹고 다 먹는다고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해요. 나름대로의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내 생각대로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아시면, 아, 내가 밥 먹을 때는 이 침을 통해서, 침의 pH 5에서 7이라는 이 pH를 통해서 분해해서 씹어서 녹여서 내 위장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겨놓고 똥이 나오면
소화가 잘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위는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재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잖아요. 간식 먹고요. 중간에 또 과일 먹고요. 누가 또 파트너들이 갖다 주면 안 먹을 수가 없어 또 먹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 스폰서님 생각해서 가져왔어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위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망가지는데 그 서서히 망가지는 거를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으로 왔다 아급성으로 가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퇴행성으로 가요. 이미 만성으로 가면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위가 좋은 게 아니죠. 이미 만성이 돼서 내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그냥 집어넣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니까. 그래서 위가 나쁘다 좋다 이거는 그 사람 식생활을 보면 아시고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위가 나쁜 사람들은. 그래서 위가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위가 좋은데 심장에 의해서 위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심장에서 혈을 못 보내줘서. 그래서 힘들어서 과부하가 일어나는 게 바로 입술에서 열이 나거나 입술에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심장에서 혈을 못 보내주니까 심장은 힘들게 그 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열을 내주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 열이 위를 치면서 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헛열이죠 그게.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분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열인 거예요. 그 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소비자들하고 위쪽이에요. 저도 소비자들 만나면 저라고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딪히고요. 그런 거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위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 99%는 위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위암의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런 데이터나 이렇게 그 검증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실 것 같아요. 자, 위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